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교구 여성의 원래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교구 여성의 교화부장 지훈당 최선옥입니다. 오늘은 교사와 함께 읽는 교리 제 45차 강좌를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강사님이신 현암 윤석산 선도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좋은 날입니다. 도첩 수요도 있었고 또 밖에는 교구 여성의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또 바자회를 통해서 좋은 음식과 이런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적 편청과 경전에 관해서 경전 관행에 대해서 제가 네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적 편청과 경전 관행의 의미를 말씀드렸고 또 돈기서의 관행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동경대전의 관행에 관해서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달은 용담유사 관행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용담유사 관행에 대해서는 최초의 목판본 용담유사가 충청도 단양에서 간행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881년 6월에 충청도 단양 여기덕이라는 그런 그 도인의 집에서 간행서를 마련하고 가사 100여 권을 간행해서 각처에 반포했다 하는 기록이 바로 해월 선생 문집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천동을 들어가는 그 마을의 그 표지판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잘 본 남천리라는 표지가 보이는데 절로 들어가면은 바로 이 해월이사께서 용담유사를 간행한 곳이 나옵니다. 천동인데 옛날에는 샘골이라 그러는 것을 한문으로 천동이라 그랬는데 이 단양 남면에 천동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엔 리로 바뀔 때 남쪽에 있는 것을 남용 남자를 써서 남천리라고 바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집이 얼마 전에 가도 있었는데 지금 그 집을 어떤 사람이 사가지고 허물고 밭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여기덕이라는 분이 살던 집터 목판본 용담유사가 나온 자리입니다. 이것은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세운 그런 그 기념비입니다. 그 마을 입구에 있고 그 마을 사람들의 중요한 그 놀이터도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장소도 잘 잡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천도교에서 용담유사 공원을 하나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곳이었습니다. 용담유사라는 이 제목에 어떻게 붙였는가 하는 것을 벌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담유사라는 표제에 관해서 한때 이 교단 내 인사들에 의해서 이 유자를 가르쳐 깨우친다는 유자 또 이 유사의 사자를 달리해서 저렇게 한문으로 써서 하자 하는 그러한 견해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유사는 가르쳐서 깨우친 노래란 그 같은 뜻입니다. 또 이 유사의 사자가 좀 다른데 이건 남긴 말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바로 그렇게 쓰자고 했던 저 사자는 글의 뜻이라는 뜻이고 다 말사자인데 이 사자는 노랫말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글자는 쓰임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자와 요 사자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천동에서 목판으로 간행을 하실 때 대신사께서 쓰신 노랫말을 모아서
용담 선생인 대인사께서 남겨놓으신 노랫말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에서 용담 선생이 남기신 노랫말을 모았다 해서 용담유사라고 이름을 붙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목판본 용담유사고 이것도 역시 목판본 용담유사가 되겠습니다. 이 용담유사에 대한 그러한 여러 이 한문의 견해가 나온 것은 용담유사라는 한글 표지만 나왔지 한문 표지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견해들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담은 그러면 대신사님을 용담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용담이라는 이름에 관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룡이라는 이름의 담이 바로 이 용담 안에 있었습니다. 보면은 대신사의 아버지 근한공이 쓴 그 글에 보면은 시냇물이 돌아 흘러서 하나의 작은 소를 이루었다. 이 소의 위쪽 편에 늙은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오래된 바위가 있다. 그래서 이 소를 와룡담이라고 이름 부르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근함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깊이는 한 길쯤 되고 맑아서 거울 삼을 수 있다. 바람이 불면 물결 그림자 차례로 흩어지고 때로는 바람기색이 짙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물고기 비늘 같은 도리에 찬 잔잔한 물결이 활발히 일어나기도 한다. 이래서 와룡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바로 이 와룡담이라는 이름을 그래서 붙였다고 근한공이 써놓은 근함집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띄워놓고 있는 것은 제가 이것을 저 개울을 전부 답서를 해봤더니 용담교 바로 밑에 지금 근함공이 제기하고 있는 그와 같은 바위와 소가 있습니다. 여러 이 용담 26형을 전부 찾아 내려오다 보니까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와룡담이 아닌가. 지금 그건 사진을 못 찍고 해서 바로 늙은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바위가 있고 그 밑에 소가 있는 그러한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 이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것은 복룡이라는 중이 지은 원자감을 고쳐서 당시 대신사의 할아버지께서 와룡아림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 원저감이라는 절을 매입한 이후에 이 절의 자리에 새로이 집을 짓고 이 담의 이름을 따서 즉 와룡담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대신사 아버지 스승인 기화공이 와룡암이라고 이름을 처음에 붙였습니다. 바로 와룡암이라는 유래는 와룡담이라는 담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런 용담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것은 근함공께서 과거에 여러 번 실패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 와룡암의 동쪽 땅은 비어있으나 좁아서 즉 와룡암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좁아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서 뒷산을 쪽에 무늬우고 돌을 쌓아서 터를 만들고 한 작은 암자를 지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용담정이 앉은 그 자리를 보면 뒷산을 깎아내린 것을 알 수 있겠고 그 개울 쪽으로 축대 같은 걸 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집을 짓고 편액을 즉 그 암자의 이름을 정자의 이름을 용담서사라고 이름을 했다. 그래서 용담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비롯됐던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가 사진에 보는 저 용담정에는 뒷산을 좀 무늬어내고 그리고는 개울 쪽을 좀 돋아서 저 자리에다가 용담을 지은 것이고 와룡암이라는 암자는 이 건너편 짝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이름을 따서 그 일대를 용담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늘님으로부터 대인사께서 돌을 와주시고 돌을 폈고 조종회로부터도 체포가 되신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수은대신사를 이 지역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용담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유사라는 그런 이름 뭐냐? 아까 말씀드린 듯이 스승님이 남겨놓으신 노래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담유사라는 그 표제는 용담 선생인 대인사께서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신 노래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지닌 표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용담유사는 그러면 이 표제는 언제 누가 붙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혜월유사께서 단양 샘골에서 처음 간행을 하시면서 용담사를 간행하시면서 붙인 이름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스스님께서 남기신 글을 그렇게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내면서 붙인 것이라는 거죠. 이후 천도교단에서는
용담유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유사 8편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남겨진 노래 8편이다. 그래서 유사 8편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이 유사 8편이나 용담유사는 같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한문으로 된 동경대전은 당시 지식인들의 생각이나 사상 등을 체계적으로 적을 수 있는 글이 한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사 가르침을 보다 체계적으로 기록하고자 한문을 선택해서 동경대전을 쓰신 것이고, 바로 이 한글 가사로 된 용담사는 한글이라는 우리글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감 날 수 있는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용담사를 잘 읽어보면은 대신사께서 도를 받으신다거나 이럴 때 그 느낌이 아주 실감이 나게 써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글로 된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사라는 노래의 형식이므로 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노래로 부르며 그 내용을 외울 수 있기 때문에 한글로 하나는 용담사를 쓰고 하나는 한문으로 동경대전을 쓰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이렇게 해오신께서 간행하신 것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동경대전을 통해서 대인사께서 바로 이 가르침을 보다 철학적으로 체계화를 시키셨고, 용담유사를 통해서 대신사의 가르침을 보다 쉽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였다. 즉 두 가지를 통해서 두 방향에서의 가르침을 그렇게 펼쳐 나가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해월인사께서 목판으로 간행을 하신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습니다. 강원도 인제 갑등리에서라는 상간마을에서 또 충청도 단양 샘거리라는 이 깊고 깊은 상간마을에서 이러한 목판으로 간행을 하신 것은 첫째, 해월사께서 스승님의 가르침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각기 목판으로 간행을 함으로써 스승님의 가르침인 이 하늘님의 뜻을 받아서 가르치신 이 성덕이 세상에 잘못 전해지는 것을, 그 우려를 막기 위해서 분명하게 목판으로 간행을 하신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로는 당시 동학을, 이 경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교나 불교나 서학과는 다른 독자적인 교단으로서 그 위상을 세상에 세울 수 있는 그 같은 계기를 마련한 그러한 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좌를 해주시는 현암 윤석산 선도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강좌를 마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이것으로 제45차 원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대교당의 서울교구 여성회에서 마련한 가을맞이 바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